꼭 부동산으로 돈을 번 사람이 아닐 수는 있어요. 그런데 부동산에 돈을 저장해 놓지 않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살면서 가장 큰 태풍은 바로 부동산입니다. 그런데 왜 그 태풍을 피할 방법을 알려주지 않는 거죠? 부동산은 초등학생 때부터 배워야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부동산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으로 부자 되는 게 그나마 가장 쉽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동화입니다. 오늘은 재건축 재개발을 망치는 의외의 요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재건축 재개발, 제가 보기에는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정말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장 수익률이 높은 게 재건축 재개발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공부할 때는 1, 2, 3, 4 이런 식으로 였던 것 같아요. 절반의 동의율이라든가 75% 동의율, 그리고 아니면 3분의 2, 66%인데 67%는 받아야겠죠. 이런 동의율이 각 과정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동의율 받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 포인트인데, 여기서 의외 요소들이 동의율을 망칩니다. 제가 오늘 그 부분을 짚어볼 텐데요. 첫 번째로 단톡방이라는 게 생겨서 너무나 좋습니다. 현대 사회의 문화적 혜택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모두 까기 인형이 반드시 등장, 다 까는 거죠. 2종 4촌에 8총에 허가권자까지 다 깝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꼭 하는 게 꼭 정치 얘기를 해요. 마음에 안 든다 이거죠. 그리고 종교 얘기, 정치 종교 얘기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을 기본적으로 알바라고 생각해요. 무슨 알바냐? 정치에서 넘어온 알바일 수도 있겠지만 이 재건축 재개발을 방해하는 알바일 수도 있겠다, 저는 항상 의심을 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아파되겠지만 모두 까기 인형이기 때문에 허가권자를 꼭 깝니다. 문제가 있다, 우리 시장 문제가 있다, 시장 열심히 안 한다, 다음 선거 때 보자, 재건축 재개발 하는데 꼭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런 이 허가권자들은 선출직이 많잖아요. 선출직들은 이런 단톡방들을 모니터링 합니다. 그랬을 때 어떠한 허가권자가 자기를 까는 단톡방의 분위기에 쉽게 어떠한 인허가를 내줄 수 있을까요? 그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어떠한 결정이 되고 진행이 되는 건데, 이런 부분들을 간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 정치적인 얘기를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40대 49조잖아요. 여든 야든 40대 40, 30대 39조인데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4분의 3 동의다 그럼 75%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이런 동의율이 20%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서 진행이 안 되는 경우 많이 없고요. 2%, 3%, 3, 40표 이렇게 부족한 거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여든 야든, 북한에서 김정은이 넘어오든 누가 오든 이거는 아무 상관없이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놓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단톡방을 이 모두 까기 인형의 감정의 쓰레기통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면 상처받고 나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허가권자나 공무원들이나 모니터링에 있어서 절대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없는데 자신의 감정만 충실한 거죠. 되게 미숙한 사람들인데 이런 분들이 단톡방 내에 반드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군데 지금 조합원의 자격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한 군데는 재건축이라 상당히 더 어려운 부분도 많은데, 여기에서 정말 잘하고 있는 것은 이 단톡방 내에서 이런 분들을 철저하게 단속을 시킵니다. 아무리 좋은 기사 내용을 하든 저희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지 않은 내용은 자제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근데 다른 한 곳은 정말 말이 많아요. 근데 또 그걸 또 열광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몇 분 안 되긴 하는 것 같지만 왜 문제가 되는지 제가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부대 비용에 대한, 스크루지들 어느 동네나 다 있어요. 그래서 부대 비용이 보통 하다못해 문자를 하나 보내는, 서류를 하나 뽑든 몇백에서 몇천이 들어갑니다. 이런 거에 대한 되게 예민하신 분들이 있어요. 개인으로 봤을 땐 그게 상당히 큰 돈이죠. 근데 수천억의 어떤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는 그거는 당연한 부대 비용입니다. 그냥 먼지만 털어도 나오는 비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예민함이 없어야 되는데, 이런 거에 다 예민하신 분들이 있죠. 특히 인건비, 만약에 나중에 조합장이나 이런 분들이 선출되게 나면 인건비를 한 매달 300에서 500 정도 드려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예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만약에 이분의 연봉을 이런 분들 다 해서 1억 정도를 매년 주는데, 그래서 한 10년 걸려서 10억을 드렸다 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만약에 1000세대로 가정을 해보자면 한 세대당 겨우 100만 원 지출이 더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10억이라는 돈이 1000세대로 나누면 겨우 100만 원의 요소밖에 되지 않는데,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한 거죠. 근데 100만 원도 소중하지 않냐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근데 만약에 이 조합장이 이런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줄 건 주고 확실히 푸시를 하는 게 낫지, 만약에 푸시를 못해서 1년이라는 어떠한 공사가 지연이 됐다고 가정을 했을 때, 내가 1년 임대를 나서 얻을 수 있는 돈이 못해도 1000만 원 단위가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내가 어떻게 보면 그 사소한 것에 100만 원을 아끼고자 1년이 지연이 됐다, 이런 것에 대해서 오히려 더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그런 경중의 무게감을 전혀 느끼지 못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대 비용이나 인건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지 마시고 당연히 우리가 비용을 지출하고 그 지출에 대한 대가를 받으시려고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이득이 되는 것이 재건축 재개발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제가 아는 선배가 서울에 되게 유명한 재개발 조합원이셨는데 그분이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조합원이라는 사람이 한 30억을 먹어가지고 소송 걸리고 막 이런 문제가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나중에 거의 소송이 마무리될 쯤에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때 30억 얻은 거 그냥 조용히 나중에 해결하더라도 빨리 넘어갔던 게 훨씬 더 나았을 뻔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게 소송 가고 그러면서 한 4년인가 지연이 됐는데 세대당 분담금이 거의 1억까지는 안 되고 한 7, 8천이 늘어나게 된 거죠. 만약에 그 1500세대가 금융비용만 따지더라도 매년 몇백억씩 더 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4년 뒤에 분담금은 자연적으로 세대당 몇천만 원씩 늘어날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때 차라리 조합장이 몇 억을 먹었다고 뭐 소문도 나고 문제도 많긴 했지만 그냥 묻고 갔었다면 개인적으로는 더 큰 이득을 봤을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런 얘기가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다 맞는 얘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소한 옵션에 대해서 예민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제가 이것은 지난번에 영상 올려드린 걸 제가 링크를 시켜드릴게요. 지난번에 올려드렸던 영상은 PD수첩에 나왔던 내용인데, 그 재건축 재개발을 하면서 어떤 그 샤시가 어떤 통으로 된 샤시냐 이런 거에 대해서, 물론 제가 보기에도 그 PD수첩에 나왔던 내용은 그 조합장이 어떠한 모종의 거래가 있어서 뒷돈이 좀 오갔던 것 같은 정황은 명확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랬을 때에도 그냥 이것을 묻고 지나갔을 때 2, 3년 어떤 소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지연되느니 그냥 그걸 묻고 가는 게 내 개인적인 소득이나 투자 가치에 있어서는 훨씬 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아파트를 볼 때 그 샤시가 뭐 어떠한 형태냐에 따라서 돈이 오가거나 가치나 이런 것들은 크게 판별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사 가려고 아파트를 알아볼 때 평수나 뭐 향이나 층이나 이런 것들은 알아보지만 거실과 베란다가 어떠한 형태의 샤시를 넣느냐, 크기가 작냐 크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중요한 요소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일일이 다 따지다 보니까 그게 너무나도 신경이 쓰였던 거죠. 그래서 그것을 소송을 가져가게 되고 몇 년씩 지연되는 요소가 되게 되다 보면 그 손해는 결국은 또 나한테 올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사소한 옵션들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넘길 수 있는 어떠한 지혜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물론 불법이나 어떤 그런 뒷돈이 오가는 것을 그냥 묻고 가자는 의미가 아니라 그런 것들은 반드시 단죄를 해야겠죠. 그렇지만 시간적으로 진행이 우선이고 그 이후에 차차 어떤 법적인 문제들 해결해 나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것이 동시에 갈 수 없는 문제점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진행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그러한 문제점을 덮고 가는 것이 이득이 훨씬 더 많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난 추석 때 큰아버지가 제사상을 엎었어요. 근데 엎은 이유는 아무도 모릅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그 큰할아버지는 아주 사소한 문제, 뭐 어렸을 때 엄마가 뭐 나한테 이렇게 해줬잖아, 그런 게 술김에 이러다 보니까 아주 사소한 문제로 제사상을 엎는 거죠. 그리고 그 명절 분위기를 다 망치게 돼요. 그것과 비슷하게 우리가 수천억이 들어가는 재건축, 재개발 혹은 리모델링 같은 데 있어서 우리가 개인적인 시각으로 아주 사소한 것에 너무나도 예민하게 반응을 하다 보면 우리가 기억조차도 나지 않을 분쟁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동의율을 받아야 되는데, 정말 그 동의율은 수백 표, 수천 표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불과 몇십 표, 몇 표 차이로 인허가가 오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사소한 문제라도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지혜도 반드시 재건축, 재개발에는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